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다들 아시죠? 동네방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당쇠 2기인 오늘도요, 반갑고 유익한 동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어디냐고요? 바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사실 장위동은 요즘 재개발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진짜 장위동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인이 나섰습니다. 장위동 사람들의 진짜 장위동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서울 성북구 장위동을 소개해줄 이는 장위동 주민이자 대한민국 탐정협회를 이끄는 손상철 상임회장입니다. 우리나라에 탐정이 있었어? 하며 신기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탐정들과 늘 함께한다는 손 회장님,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어떤 겁니까? 불법 감청 설비, 즉 몰카나 도청기를 찾아내는 그런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신종 장비를 소개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임원들이 좀 모였습니다. 불법 감청 설비라 호기심이 확 드는데요. 탐정이 아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 작동 원리를 알려주시죠. 지금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주파수를 탐지해서 그 주파수가 이상이 있는지 그걸 갖다가 밝히는 장비거든요. 예를 들어 이 안에 불법 그 도감청 장비를 누가 몰래 숨겨놨다.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활용하는 부분은 기업체나 개인, 가정, 기타 등등 여러 곳이 해당이 됩니다. 어쩐지 장비를 사이에 두고 모여있는 모습에서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탐정업과 관련한 법안이 늘 문턱에서 좌초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다면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데 사실입니까? 예를 들면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비를 생산하는 쪽도 있고, 장비를 유통하는 쪽도 있고, 그 관련된 부분과 아울러 동반되는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활성화돼서 경찰청에서 용역 준 바에 따르면 최소한 15,0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한계가 아쉬운 시대에 탐정업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니 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탐정이 되려면은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까요? 경력 4년 차라는 최다슬 탐정님, 대답해 주시죠. 갖춰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죠. 왜냐하면 의뢰인들을 접할 때는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접하면은 그 의뢰인들의 만족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식도 필요하겠고요.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법이나 형법,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능력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곧 탐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보람도 클 텐데요. 8년 경력의 주용택 탐정님이 느낀 보람은 어떤 것일까요? 좀 요즘에도 많다시피 그 실종 아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초기에 그거를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 탐정 기법으로 해서 이 실종된 아이를 찾아줬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탐정 모임을 마친 손상철 회장이 제작진을 이끈 곳은 장위동 골목 안에 자리 잡은 김진흥 가옥입니다. 이곳은요, 조선 순조의 셋째 딸 덕원 공주의 남편인 윤의선이 거주했던 부마 가옥으로 남영희 제사 한옥으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장이동에서 제일 가는 김진흥 가옥 전문가라는 장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문만식 부위원장도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손 회장이 이곳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여기도 기록된 것처럼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역이 개발돼도 계속 존재할 것이고 역사성도 있죠. 역사성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고장에 이런 문화재가 있는데 이거 뭐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상류층 살림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김진흥 가옥의 안채는 현재 대웅전으로 그리고 별당채는 지장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옥 이름에 김진흥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게다가 왜 이곳이 지금은 절로 쓰이고 있는 걸까요? 문만식 부위원장님, 자세히 알려주시죠. 우리 조선조 23대 순조왕 셋째 딸이죠. 도공공주가 이쪽으로 이제 시집을 와서 한 6년 동안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선 대감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후에 이제 손이 없어서 양자를 얻은 윤용구 벼슬을 많이 했죠. 병조 판서까지 지냈으니까 그분이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다가 후손이 없어서 결국은 김진흥 어르신한테 이제 소유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진흥이 여기서 95년 6년도까지 사셨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손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제 절에 기증을 하게 되면서 그 이름을 따서 진흥 선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마 가옥을 사들여 살았던 김진흥 선생의 이름을 가옥 이름에 붙였고 또 그분이 절에 가옥을 기증하면서 진흥선원이라는 이름이 다시 붙게 된 거군요. 다행히 김진흥 가옥은 잘 보존됐고 이제는 가옥의 역사성을 알리는 장위 부마 축제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아직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까이서 접하지 못한 전통 궁중 혼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옛적에 지금 궁 안에서 왕의 즉위시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서 실제로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그대로 올려주고요. 또 혹시 여건상 결혼식을 못 오신 분들을 또 이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여기서부터 서울 장희초등까지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가마를 타고. 장희동 김진흥 가옥을 나온 손상철 회장. 내친 김에
문만식 부위원장님과 함께 일명 장위동 닭갈비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실 닭갈비는 춘천의 향토 음식으로 유명한 만큼 서울에서 닭갈비 맛집을 추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왜 이 집을 추천하셨습니까? 일단 고기가 재료가 싱싱해요. 재료가 맛있고 소스가 특별히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는 아마 얘기해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다른 데 먹어본 것보다 훨씬 그래서 칼칼하면서 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이 없잖아요. 포화지방 없고 단백질이 없고 최애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말에 북서울 꿈의 숲을 이제 산책하면서 항상 이제 마무리는 여기 와서 여기다가 이제 점심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러는데 아주 뒷맛이 개운해요. 아주 고기도 연하고 그래서 주말에 산책 오면 빠지지 않고 들리는 코스입니다. 낙지까지 들어간 닭갈비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어봐도 안 가르쳐줄 거라는 닭갈비 맛의 1등 공신 소스의 비결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자, 집중. 이 닭갈비는 양파하고 배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부드러운 맛이 있죠. 그럼 이게 소스 만들 때 그렇게 네, 양파, 마늘, 생강, 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비법이네. 그렇죠. 그 맛이 있는 음식점들은 그렇게 독특한 어떤 이 비법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29, 우리 애들이 여기 우리 장남하고 동갑이에요. 네. 29이니까 거의 29년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안 질려요.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맛이 있는 곳에 정도 있다고 했던가요? 손 회장과 이 집의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골과 식당 사장으로 만나 형동생하는 사이가 된 것은 물론 따로 만나는 모임까지 만들었다네요.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서 모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준, 처음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좀 빠지고 하다가 야, 이거 맨날 만나면 맨날 술 많이 먹으니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름이 마토회라고 지어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만나서 같이 닭갈비에 회에 소주랑 이렇게 먹고 친교를 도모하게 됐습니다. 요즘엔 마금회가 되었습니다. 마금회라. 저도 한번 어울려보고 싶은 매력적인 모임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정병득 사장이 지켜가는 식당 운영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게 오픈할 때는 메뉴판 위에다가 맛으로 승부합니다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맛이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한 맛을 낼 수 있을까 했는데 내 식구, 내 자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자. 아무 꺼리낌 없이 아빠 닭갈비 줘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만들자 해서 다른 몸에 안 좋은 거라든지 좀 불편한 걸 안 넣고 만들기로 해가지고요. 그런 게 좀 소문이 나서 단골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식당을 나와 손 회장이 찾은 곳은 성북구 동선동에 자리 잡은 밴드 연습실입니다. 열정적인 연주와 노랫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동방예의지국답게 반가운 인사부터 나눕니다. 바쁘냐?
그래. 잘 지냈지? 와, 연습 열심히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지? 안녕하세요. 와, 연습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단장을 맡고 있고 두 친구들이 이걸 운영하는 두 친구들이 아우들이에요. 잘 지난 아우들. 이름이 엔젤 큐라는 이 밴드는 어떤 밴드인지 자 지금부터 소개 들어가 볼까요? 그냥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순수한 여성 그룹. 그리고 혼성이 아니고 여성 그룹이고요. 명분이 있는 시니어고, 네. 그리고 이제 정확히 저희는 자작곡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게 팩트죠. 세 가지가. 매주 멤버들이 모여 연습한다는 여성 시니어 그룹 엔젤 큐의 탄생 스토리는 남다른 외모의 단장님에게 들어봅니다. 5년 전에 결성됐고요.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이거 제가 여기 동선동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그 문화분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의원들이 우리 저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뭐 잘하시는 게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재능 기부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래서 알았다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모였을 때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한 5분, 6분 남았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길래 그럼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층까지 계속 연습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니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이를 속이는 것 같은데요. 다들 젊어 보이시는데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74요. 51년생. 예. 저도 70. 54세요. 시니어 그룹 인정합니다. 음악과 함께하니까 다들 젊게 사시나 봅니다. 그런데 음악 하시는 게 벅찰 때는 없으신가요? 뭐 벅차요. 즐거운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여기만 오면 저는 그냥 힘이 나요 좀. 예, 집에서는 우울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와서 저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막 이렇게 활력소가 생기는가? 그 정도. 예. 일렉 기타를 담당한다는 유현복 씨. 왜 다른 악기가 아닌 일렉 기타에 빠진 건가요? 소리가 좋고요. 일단은 그 징하는 소리가 심금을 울린다고나 할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 치니까 남들이 친 거 보면은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잘해보려고. 팀의 막내로 보컬을 담당한다는 54세 송남경 씨. 언니들과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 느끼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언니들 어쨌든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20대 못지 않거든요. 너무 놀라서 저도 더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부분 음악은 좋아했지만 공연은 꿈도 꾸지 못했던 멤버들.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밴드로 변신한 엔젤 큐 멤버들을 위해 힘찬 박수 보내드립니다. 짝짝짝. 장위동 이야기를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바로 동방고개. 이상하게도 장위동에는 동방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들이 많은데요. 고개 이름에도 동방이 붙어있고
오래된 가게 간판 앞에도 어김없이 동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개가 동방고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래를 제가 어르신께 들었는데 예전에 그 삼생명 전신이 동방생명이었잖아요. 동방생명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탁지 조성 사업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장위동 요 언덕 요 경사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로 쭉 경사지인데 여기에 탁지를 그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필지를 나눠가지고 100평에서 대지가 한 2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때 이제 타겟으로 한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었대요. 연예인 또는 육사 가까우니까 육군 장성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사서 여기가 이제 여기다 집을 지었는데 큰 집들은 뭐 마당에 잔디도 깔려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렇게들 지어가지고 아주 이쪽이 부촌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이 동방주택이었어요. 그러면서 동방고개가 되고. 예. 그래서 장이동에 동방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게 많았던 거군요. 한때 영화로운 시절을 지나 쇠퇴기를 맞이하며 대표적인 서민 거주지로 불려온 장위동은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손상철 회장에게는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했던 그런 지역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발들이 되고 나면은 좀 더 살기는 편해지는 그런 고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속에 묻혀져 있는 역사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재개발되는 데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장위동을 앞으로나 예전의 모습들을 제대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손상철 회장과 함께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뭔가 장위동만의 따뜻하고 그리운 사람 냄새 같은 걸 맡은 것 같아 좋았는데요. 저만 그러나요? 예. 자, 동네방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해야죠. 예, 여러분 모두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